안녕하세요, 닥터 코뿔소입니다. 무릎이 아프다면서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MRI가 별 문제가 없으면서도 무릎이 많이 아프고 염증이 생기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평지를 걷는데 절뚝이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쩔뚝이면서 한 발로 오르내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제가 보는 환자분들 중에서는 다리를 끝까지 못 펴는 환자들도 있었고요, 끝까지 구부리지 못하는 환자도 있었어요. 이런 게 연골 손상 없이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연골이 멀쩡하고 MRI에서 뭐 특별하게 인대가 손상이 없다고 하는데 왜 무릎이 아프고 염증이 자꾸 생기고 낫지 않을까? 그런 환자분들은 도대체 뭐가 주로 문제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드릴 겁니다. 우리가 무릎을 끝까지 펴는 동작에서 무릎이 체결이 되듯이 찰칵 맞춰집니다. 찰칵 맞춰지면서 우리가 안정화가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스크류 홈 메커니즘이라고 그래요. 스크류가 돌듯이 약간 돌면서 집을 맞춰서 딱 들어가면은 착 맞춰지면서 무릎이 안정화가 된다는 표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허벅지에는 대퇴뼈가 있습니다. 정강이에는 정강이뼈가 있겠죠. 경골, 비골이라는 뼈가 두 개가 있는데 허벅지에 있는 이 뼈 끝부분이랑 정강이에 있는 이 뼈 끝부분의 모양이 다릅니다. 딱 끝까지 다리를 폈을 때 요게 맞춰서 딱 맞물리려면 다리를 마지막에 펴는 단계에서 스크류처럼 정강이가 약간 바깥으로 돌면서 홈에 맞춰서 들어간다는 뜻이 이제 스크류 홈 메커니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리를 딱 펴보면 끝까지 펴기 직전까지는 약간 불안한데 끝까지 딱 펴면 딱 편해집니다. 우리가 일어서 있을 때도 생각을 해보면 완전히 다리를 쭉 펴고 서 있을 때는 편해요. 그럴 때 우리가 무릎을 살짝만 구부려 보면 무릎이 푹 꺾일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게 바로 안정화가 딱 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스크류 홈 메커니즘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만 무릎이 편하게 펴지고 아프지도 않고 염증도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스크류 홈 메커니즘이 제대로 되려면 정렬이 어떻게 되냐면 뼈, 연골, 뼈, 요게 정렬이 잘 맞아야 됩니다. 어떤 말이냐면 무릎을 구부릴 때는 연골이 뒤로 와야 돼요. 그래야지 뼈랑 뼈 사이에 마찰을 연골이 제대로 흡수해 줄 수 있습니다. 염증이 안 생기면서. 이렇게 무릎을 구부릴 때는 연골이 저절로 뒤로 오고, 무릎을 끝까지 펼 때는 연골이 앞으로 딸려오면서 무릎 사이에 딱 위치가 돼야 됩니다. 무릎 뼈 사이에는 연골을 우리가 반월판이라고 하거든요. 반월판의 움직임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 정렬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스크류 홈 메커니즘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증과 염증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이 반월판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근육, 아니면 움직임을 만드는 근육이 뭔지를 알게 되면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환자분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면 반월판만 제대로 움직이면은 정렬은 괜찮겠구나, 반월판을 움직이는 근육이 뭔지만 알면 되고, 이게 긴장이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만 알면 됩니다. 반월판을 앞쪽으로 당겨주는, 무릎을 이렇게 끝까지 펼 때 반월판이 앞으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 역할을 해주는 근육이 허벅지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라고 합니다. 큰 머리가 4개인 근육을 대퇴사두라고 하는데, 이 대퇴사두가 연골을 앞으로 잡아당겨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긴장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연골이 뒤로 못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무릎을 구부릴 때 반월판이 뒤로 가면서 충격을 흡수해주면서 자연스럽게 구부러져야 되는데 못 구부러지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무릎을 제대로 못 구부리는 사람 중에서는 대퇴사두가 긴장이 되는 환자분들이 많겠구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대퇴사두가 긴장이 되게 되면 추가로 슬개골에 붙어있는 인대가 위아래로 긴장이 오게 되면서 무릎을 더더욱 구부리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무릎 앞쪽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무릎을 구부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끝까지 이제 구부렸을 때 굉장히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근육이 바로 허벅지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라는 겁니다. 잘 못 구부리는 분들은 그러면 일단은 대퇴사두의 긴장을 좀 풀어보면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무릎을 끝까지 못 펴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 우리가 무릎을 사실 거의 펴야지 편하게 내려오잖아요. 그런 동작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릎을 끝까지 펴지 못해서 누워있을 때도 다리를 꾸부정하게 굽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가 문제일까? 아까 말했듯이 연골이 무릎을 끝까지 펴려면 앞으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튀어나와야 되는데 뒤에서 잡아당기는 근육이 있어요. 허벅지에 있는 반막양근이라는 근육과 무릎 뒤에 있는 오금근이 긴장이 오게 되면 아까 말한 반월판을 뒤로 과하게 잡아당긴 힘을 풀지 않겠죠. 그럼 우리가 무릎을 펼 때 반막양근의 긴장과 오금근의 긴장이 유지가 되어 있는 환자분들은 끝까지 펼 때 연골판이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뼈와 반월판, 뼈의 정렬이 딱 맞춰지면서 딱 맞춰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통증과 염증이 안 생기는데 이런 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연골이 멀쩡한데 자꾸 염증이 생기고 누워있는데 다리가 펴지지 않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반막양근과 오금근에 문제가 있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펴볼 거냐? 그럼 근육이 뭉친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럴 때 보통 해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꾹 눌러보는 거예요. 잘 펴지는 다리와 잘 안 펴지는 다리 근육이 눌렀을 때 통증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사실 가장 간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치료를 해보는 겁니다. 반막양근과 오금근을 주사로 치료를 했는데 환자가 갑자기 다리가 쭉 펴지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병원을 여러 군데 옮겨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무릎 통증이 좋아지질 않아요. 무릎이 펴지질 않아요. 이렇게 온 환자가 주사하자마자 나와가지고 무릎을 쭉쭉 펴고 다닙니다. 걸어 다닙니다. 원장님 왜 안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치료했을 때 환자가 즉시 좋아지는 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환자는 오금근 때문이었습니다. 반막양근이나 오금근이 긴장이 되면 이렇게 몇 년 동안 무릎의 통증과 염증과 오만 치료를 다 해도 낫지 않는 그런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연골이 움직임 이상이 있는 그런 환자분들은 이 이상이 생기는 근육만 제대로 풀어주게 되면 금방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아프지 말고 편안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